특검법에 발목 뛴 여당, 여권, 여야 바뀐 여의도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의도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당은 추가 이탈표를 막기 위한 표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것을 표틀막이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성 표결하겠다고 소신을 밝히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매우 부적절한 수사 방해이자 표틀막입니다.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잡아야지 또 다른 잘못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최혜병 특검법 거부라는 탄핵 사유가 국회 재의결로 희석되기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친 흔적이 너무 많습니다. 28일 특검법이 부결되면 윤 대통령의 국회 표결 개입이 성공한 것이 됩니다. 형식적이라도 이번 부결이 국회 책임론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이유입니다. 내일 부결이 되면 사실상 탄핵 요건을 완성하는 마침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열차의 연료를 채웠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재의결 부결표는 열차의 출발 단추를 누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네, 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했죠. 국민의힘 지도부의 표 단속은 표틀막이다. 그리고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결표, 탄핵 열차의 출발 단추를 누르는 것이다. 요즘 뭐 탄핵이란 말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심심치 않게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요, 5번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이 찬성 입장이 나왔습니다. 안철수, 김웅, 유이동, 최재형 의원에 이어서 김근태 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김재섭 우리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뭐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 사이에 또 딸도 출산을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여당, 이 당의 상황은 좀 지금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5번째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추가 이탈표 더 나올 것으로 보이십니까? 보통 이제 회기가 끝났고 그다음에 22대 국회로 넘어간 이때가 국회가 가장 한산한 시기라고 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전운이 감돌고 있고 뭐 냉랭한 분위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이탈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 때문에 그런데요. 내부적으로 어떤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찬성을 하겠다고 던진 분은 5분밖에는 확인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분들 중에서는 뭐 찬성을 던진다, 반대를 던진다, 뭐 갑론을박이 있지만 실제로 명시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해서 찬성을 던지겠다고 하는 분은 저 5분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알아봐도 사실 그렇습니다. 말을 전혀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마도 뭐 5명의 이탈표 플러스 알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부결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하는 분들은 제법 21대 국회에서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오늘 2시가 돼봐야 알 것 같고, 무기명 투표다 보니까 결과를 함부로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될 가능성이 현재 시점으로는 전 높아 보입니다. 안에 있는 입장으로서는. 17명의 이탈표가 생기면 부결이 된다. 295명이 이제 들어가서 197명이 찬성표를 던지게 된다면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17표가 나올 것이냐. 자, 이 이탈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낮다라고 이제 여당에서는 보고 있는데 야당의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해요. 전용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탈표 더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탈표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부결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저는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보수라고 이야기하면 안 보는 보수다, 이런 이야기로 바로 직결되는데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방 의무를 쥐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이 죽음을 맞이한 것, 이것을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일들인데 왜 이걸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양심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에는 국민의힘에서 더 많은 이탈표가 나와야 정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탈표는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를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했을 때에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은 윤석열 대통령께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말씀은 못하시되 본인의 양심을 숙이지 않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께서는
충분히 이번 표결에 저는 잘 임하실 거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오늘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수는 무기명 투표다. 찬성표는 물론 불참자도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연락이 안 닿는 이 낙천자, 낙선 의원들이 있다. 김광산 의원님, 변호사님 들어보니까 윤재욱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전화로 이제 표 단속을 하고 있고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좀 이 표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 부대표단은 뭐 한 명이 8명에서 10명까지 맡아가지고 표 배정, 이 배정을 받아서 전담 마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런 표 단속, 뭐 전담 마크 이런 게 좀 먹힐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먹힐 수 있죠.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최상병 특검 재의결이 이제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우리 뭐 어떻게 보면 뭐 군의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사망한 해병대 최상병에 대한 억울함 이런 걸 풀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경찰청에서 업무상 과실 누구에게 책임 있느냐에 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근데 공수처에서도 과연 외압을 가했느냐 가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최상병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는 그런 의미의 어떤 특검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또 다른 이제 정치적 정략적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게 갈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당의 표가 17표가 이탈하면 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는데 또 다른 측면이 뭐가 있냐면 민주당에서도 이탈할 수 있어요. 민주당 이탈표도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 아닙니까? 네.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랄지 이번에 특히 공천에서 떨어진 그런 의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쉽게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만약에 이게 재의결에서 통과돼 버리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있어서는 지금 22대는 한 103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안에서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4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국민의힘의 앞으로 어떤 향방, 그리고 대통령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재의결 여부가 아마 국민의힘이랄지 대통령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뭐 야당에서 이탈표가 얼만큼 나올 것이냐, 나온다면 실제 나올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었는데 김광산 변호사님은 혹시 모른다. 야당에서도 단일 대우가 뭐 된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흥미로운 분석을 또 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이 여당에서 공개 찬성을 선언한 의원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5명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요. 이 중 한 명인 안철수 의원에게 당신이 더 나쁘다. 이런 비판 글을 올려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특검을 찬성하면 올바른 정치인이고 반대하면 바르지 않은 정치인이냐.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야당보다 부화내동하는 당신이 더 나쁘다. 헛소리하려거든 당을 떠나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선웅 행정관님, 어떻게 보면 뭐 여권 내에서 좀 분란이 이 이탈표 뭐 이런 걸 두고 좀 분란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여당의 광역 단체장들이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서 김태형 뭐 충남지사가 이제 너무 이제 본인의 그 주 업무가 아니죠. 정치 현안에는 깊숙이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이 더 나쁘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나 용산 입장에서 보면은 공개하지 않고 본투표장에서 무기명에 숨어서 반대표 그러니까 찬성표죠. 찬성표를 던지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21대 국회는 뭐 17표라고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8표만 만약에 이제 뭐 그 까딱하다가 넘어가면은 무조건 야당이 원하는 법안, 특검 법안들 다 통과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뭐 만약에 혹시라도 이번에 이제 뭐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뭐 안심할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야당
공개적인 찬성표 말고 다른 뭐 이탈표가 더 많이 나왔을 때 그때 되면 22대 국회에서는 장담 못하는 거죠. 거부권이라는 것이 한 번 무너지면은 절대 복원이 안 되거든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21대에서 용산이 터는 게 낫다. 22대에서 누가 반대표 던질지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해가지고 오히려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되는 것보다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해결하는 게 리스크 측면에서는 용산에서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인데 왜 이것을 안 받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김광삼 변호사님, 저 김태흠 지사의 당신이 더 나쁘다 이 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아니 이제 보는 시각에 다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번에 최상병 의결이 중요하냐에 대해서 물론 어떤 명분이나 정의로운 차원에서는 뭐 통과되는 게 맞다는 시각을 가질 수 있죠. 좀 안철수 의원이 뭐 소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게 특검이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찬성 던지는 게 맞죠. 그렇지만 이거 어떤 정무적이고 정치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당 입장이랄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뭐 몇 수 되지 않아요. 22대에서 더군다나 뭐 굉장히 의원들 수가 적은데 여기서 만약 무너지게 되면 더군다나 대통령의 레임덕까지 오게 되면 앞으로 어떤 현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계속 투쟁을 하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단일 대응세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합 집산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인의 어떤 소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막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이 단순히 최상병에 대한 그런 특검이 아니고 정치 의도가 상당히 있는 특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것인데 이걸 나는 뭐 찬성하겠다 했을 때 어떤 보수의 반발. 더구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대권까지 꿈꾸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찬성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보수 측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을 거예요. 아마 김태흠 지사가 하는 얘기는 대부분의 보수층이 생각하는 생각과 같을 거랍니다. 같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뭐 자신의 어떤 몫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여야 뭐 보수 진보 진영의 뭐 이견 차이도 있지만 이 여권 내부에서도 좀 이견이 계속 있는 사안입니다.